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일단 뭐 주말 사이 뭐 양 국가 간에 아주 순조롭게 의미 있게 이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은 시장에 알려졌었죠.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1.15%에서 뭐 1.23% 정도 뭐 강한 상승 출발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급격하게 뭐 항생이라든지 국내 시장이라든지 삼성전자 특히 강력하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좀 발생을 했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 찌라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고 뭐 제 주변 뭐 지인 트레이더 분들이 뭐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 뭐 100% 이상 관세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막 이미 돌았었나 봐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 이런 말들이 좀 돌고 있다. 뭐 아마 뭔가가 좀 생각 이상으로 뭔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좀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말만 했지 삼성전자를 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사지는 못했고, 사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된 종목이랑 뭐 몇몇 한 세네 개 종목 좀 담아서 넘어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못내 아쉽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니까 반대로 그간 관세에 흔히 말해서 무풍 섹터라고 불렸던 섹터들이 아주 폭락을 맞으면서 착살이 나버리는 시장으로 뭐 극과 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제가 작성했던 시황글 내용들 잘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겁니다. 방산 더 이상 위로 살 룸이 없다. 화장품 더 이상 살 룸이 없다. 조선 쪽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오른쪽은 들어가기가 좀 뭐하다. 그나마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던 종목군들 안에서 기회가 오면 해보겠다.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주도주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뭐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내에 AI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 등을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들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짱구 박사가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혹여나 시장이 주도주의 변경이 나오는 건 아닌가, 즉 관세 수혜주가 져버리고 그동안 관세 피해주들로 하여금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섹터로 교체되는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조심스럽게는 하고 좀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제 내일장 시장을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반도체 섹터는 어찌되었든 경기 민감 최대 섹터이다 보니까 그간의 물동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에 작용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종목군들을 다 일일이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방송에서 언급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조선주라든지 뭐 방산 원전이라든지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따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트레이딩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3월로 회계했습니다. 말 그대로 115%를 낮췄기 때문에 양 국가의 10%씩,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관세 20%에서 30%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4월 이전의 관세로 돌아간 거죠. 그간 관세 무풍 섹터가 폭락을 해버리고 피해 섹터인 반도체와 2차전지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시소로 적용할 것이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이 많이 들어간다면 단기 낙폭 과다에 따른 뭐 질적 반등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지난주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죠. 2주 내에 제약바이오 안에 이런 품목 관세를 먹이겠다.
발표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제약 쪽의 가격을 약가를 80%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에도 몇 개의 의약품에서 거의 90% 가까운 약가 인하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뭐랑 스텔리아 맞아. 스텔리아 그다음에 아무튼 네다섯 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라든지 너버너디스크의 위고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알테오젠의 그러니까 머크의 그 키투르다라든지 그다음에 에너투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에서 매출이 탑을 찍고 있는 이 제약에서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발표를 이제 뭐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쪽에 발표가 나오면 시장이 일단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예 안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약의 약가가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 이후에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었고 당연히 그 전에 안 들어갔으면 피해도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시장 전체를 급하지 않게 천천히 보면 지금 시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동성도 좋고 시장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코스피는 코스피 100이 1.76%가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즉 시가총액 상위가 지수를 다 끄집어 올린 거죠. 그간 시장에서 강했던 조선의 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이 세 개 종목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80조가 육박한데 얘네들이 다 급락을 맞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템,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들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대충 70조가 되는데 얘네들이 떨어졌죠. 그럼 양쪽 다 합쳐서 70, 140조가 떨어졌던 시장 속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70조, 셀트리온 40조 이렇게 하면 또 여기도 110조죠. 이 두 개 합치면은 140, 110, 250조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330조짜리 삼성전자가 5에서 6% 올랐으니까 모든 거 카바치고도 올라왔던 시장입니다. 즉 얘네들 다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살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주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또한 이런 부분이 관세의 인하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다면 글로벌 이 MSCI 이머징 지수까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그로 인해서 끄집어 올린 거고 이 뭉퉁그러진 수급 때문에 라도 삼성전자를 끄집어 올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뭐 교체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일단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오르고 더 못 갈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나머지 반도체 중소형주 안에서 흐름이 이어질지 그런 거는 이따 천천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고요. 뭐 관세가 정상화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2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죠. 얼마 전에 1,300 뭐 30원까지 빠졌던 그 환율이 1,420원이니까 거의 다 회복 다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준비된 내용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한 이슈들이 참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기업적인 이벤트가 아닌 글로벌리한 이제 시황이 두세 건 정도 있었고 국내는 정치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뒷북 실적 발표 두세 건 정도로 저는 시장을 해석해 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장 전에 일단 글로벌 시황 전개를 먼저 보면 주말 사이인 푸틴과 젤런스키 15일날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14일이죠. 내일 13일이죠. 그러면 이 재현 테마주들 좀 떨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 매수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기대감이 남아있고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기대감은 더 증폭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재건주는 떨어지면은 잘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아침에 빠르게 볼 수는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이쪽에 그런 수급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 소화하고 하루 이틀을 쉬었다가 15일이니까 14일날 네 가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내일이 13일 그리고 내일 모레 14일
뭐 13일 날 뭐 종배 정도, 내일 종배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봐도 되겠다 싶고요. 여기도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도 약간의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이제 분쟁이 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에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관세의 무풍으로 최근에 지수 흐지부지 할 때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방상주들, 특히나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의 방상주들이 이런 이슈에 여러분들 자유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면 좋은 부분이었다라는 거고 주말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언급했던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중소방산주까지 급락시킬 줄 몰랐는데 다 떨어뜨린 거 보면은 방산은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올라가게 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자, 미중 고위급 협상 긍정적 결론이 났다는 소식에 일단 나스닥 선물 상승 출발했었고 그에 따른 반도체 섹터 좋은 상황에서 5장 급격하게 미 선물이 급반등을 했는데요. 이거는 3전의 강세와 러거시 반등 그리고 뭔가 좋은 게 나오나 보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 등이 완전히 반도체 섹터를 강세로 만들어줬고요. 반도체 베팅을 해볼만 했다 보여집니다. 금리 강은 나스닥 선물 강세, 미 프리장 테슬라 반도체 강세 및 기타 AI 양자 다 강세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고 매매를 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 쪽에 배팅을 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아쉬움은 이제 장 마감하고 미래 반도체에서 상당히 보상을 받은 것 같고요. 뭐 양자 쪽은 베팅을 해서 일단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래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치면 몰라도 적당히 오르면 뭐 추가 모멘텀이 뭐 떨어질 것으로 저는 보여드렸는데 기본 관세 10%는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은 내일까지는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프리장에 보면 엔비디아 아직 회복을 못했죠. 자, 팔란티어 테크 어떻습니까? 네, 신고가죠. 말 그대로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거예요. 팔란티어 테크 AI가 강하다 시장 대비. 자, 리게이팅 컴퓨팅 그 다음에 그 D웨이브 퀀텀 양자죠. D웨이브 퀀텀이 신고가 인방입니다. 여기 뚫어버리면 신고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양자도 이번 하락 조정에서 다 회복했네가 되는 거예요. 양자 테마도 다 회복했네. 자, 뉴스케일과 오클로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국내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만 회복이 된 거고요. 테슬라도 지금 오늘 다른 타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왜?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나왔다라고 좀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과 2차전지 섹터가 오늘 올라오기는 했지만 연속성은 약간 제 개인적으로 글쎄 정도 느낌이 납니다. 반도체 섹터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추세적으로 올라오기에는 레거시가 좀 약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더라도 $100 그 이상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브로드컴을 보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패밀리스 쪽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 이런 느낌이 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면 반도체는 레거시보다는 패밀리스 쪽의 종목군들을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떤가요? 그닥 좋은 모습이 아니죠. 대장이었던 릴라의 릴리가 계속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아제닉스라든지 머크라든지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 시장만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제약바이오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장의 흐름을 잘 보면 다시 방산과 조선과 엔터 섹터가 어찌 보면 흔히 관세 무풍으로 불리면서 올라갔었고 여기에 더해서 뭐 화장품에 최근에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종목분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왜 뒷북 실적 두 가지라는 이유를 말씀드렸냐면요. 솔직히 오늘 클래시스에 대한
이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클래시스 숏 잡을 거라고. 실적 발표면 숏을 때려버릴 거라고. 그 클래시스가 끝나자마자 파마 리서치 이거 숏 때리면은 회비 나올 거라고. 회비 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했고, 이 클래시스는 다른 거 설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파마 리서치로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자, 보면은 화장품에서 그간 실적을 반영해서 미리 다 올랐습니다. APR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상한가를 가고 하루 더 올라가지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해가지고 총 한 45%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APR만 오른 게 아닙니다. APR 올라갈 때 실리콘2 따라갔지. 그리고 뭐 파미도 파마 리서치도 왔지. 클래시스도 같이 올라왔지. VT도 같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이미 파마나 클래시스, 실리콘2의 주가를 상단까지 땡겨 놓은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 여러 데에서 세론이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뭐 선물을 매매할 줄 아시면은 선물로 대응을 하면 뭐 베스트겠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을 선반영해서 올라왔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주가가 너무 높았을 때 나오는 실적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화장품, 뭐 방산 싸그리 해가지고 지금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이런 섹터가 단기간에 상승에 의한 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격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조선 엔터 섹터는 다시 기회 주면 잘 봐야 되는 구조적인 성장의 섹터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잘 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은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치 테마는 말이죠. 정치 테마. 김수 쪽은 지금 줄상한가가 좀 가면서 그간에 이제 서러움을 좀 딛고 올라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정책에 있어서는 뭐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글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뭔가 알리려고 맘만 먹으면 무지하게 많겠죠. 뭐 AI도 있고 재건도 있고 뭐 세종시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잘 살아. 이게 대장이니까 그냥 살아. 눌리면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냥 명확하게 그러니까 100개 다 말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냥 딱 찍어서 AI만 봐라. 예? AI만 봐라. 왜? 여야가 다 AI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AI 쪽에 집중하고 AI가 떨어지면 AI 쪽은 봐라. 만약에 물려도 다시 살려는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지금 AI 쪽은요, 대장이 아니어도 1등, 2등, 3등, 4등, 5등 거기에 뭐 새로 나오는 종목군들 막 상 보내고 그렇게도 되고 있어요. AI 쪽은. 근데 저출산은 지금 에르코스 딱 하나만 주가 살려놓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몇 개 빼고 그냥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주도 테마의 대장 테마가 아닙니다. 그냥 AI가 제가 볼 때는 대장이에요. 그리고 약간 신선함이 있어야죠. 신선함. 그 신선함은 어디서 나오냐?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신선한데, 그게 이제 메타가 했다. 미국도 한다. 거기에 이재명도 하겠다. 국힘도 하겠다. 그리고 2030의 표심을 위해서 미국도 선거전 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언급했다. 한국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군들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면 되겠죠.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은 내가 밑바닥에서 제일 싸게 사서 제일 꼭대기에서 팔겠다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력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 안 나게 잘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AI 쪽에 봐야 된다. 어제도 AI 일정이 이번 주에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 드렸고,
했기 때문에 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푸틴, 젤렌스키 정상회담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종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약가이나 폭락 나오면 저는 축축하면 될 것 같다. 특별한 고민 없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 잠깐 볼까요? 먼저 해외 나스닥 선물을 좀 보면, 네, 나스닥 선물을 보면 여기가 명확히 보면 저항 구간인데 오늘 저항을 뚫어버리고 급등 중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넥라인이 21,200포인트인데 저는 여기서 저항 맞고 더 이상 못 갈 줄 알았어요. 볼벤을 못 뚫고 못 갈 줄 알았는데 일단 뚫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21,800포인트 여기 가면 일단은 저항을 강하게 맞겠죠. 그 여러 번의 지지가 있었던 구간들이 깨져버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저항이고, 사실은 이 구간도 지금 저점 대비선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항상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가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올라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미국 시장 종목분들은 다 봤으니까 뭐 큰 의미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생각보다 약하죠. 제약바이오가 못 가서 그래요. 근데 종목 상승이라 어쩔 수 없고요. 반도체 보는 거밖에 없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지수 올려놔서 코스피가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그나마 훨씬 강한 수급의 모습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오랜만에 6%가 올랐어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추가로 1.5% 올라가면서 6%가 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뭐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이니까요. 수급이 좀 더 이어진다면 상승할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이 들게 된다면 지금 이게 넥스트 트레이드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KRX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KRX로 보면 오늘 보면 지난번에 시가 갭을 뜬 구간에서 이제 정을 받았는데요. 내일 시가가 이제 여기를 떠서 출발하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들이 있죠. 20만 3천 원이라든지 뭐 이런 윗구간들 일단은 트라이하고 테스트하러 갈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넘어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올라가려는 힘이 좀 작용하는 구간으로 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자,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같이 올라오는 종목인데, 이 장기 이평선 120평선을 강하게 뚫으면 시세가 나오겠지만 지금 멀티밴더가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올라와도 좀 걸려버릴 것 같고요. 오히려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본다면 지금 오히려 테크윙이나 그나마 테크윙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왜냐면 멀티밴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테크윙이라든지 DI라든지 이런 HBM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지금 뭐 KRX로 봤을 때 6%고 뭐 아까 5%고 하는데 통합을 보면 3%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기본적으로 최소 갭이 2, 3%는 뜰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아침에 2, 3% 뜨고 밀렸을 때 마이너스권 좀 떨어지면은 눌림에 잡아가지고 올라올 때 매도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미래 반도체가 지난번에도 좀 탄력이 좀 좋더만 오늘도 장 후반에 좀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끝에까지는 다 발라먹지를 못했네요. 저도 좀 아쉬운 게 좀 있는데 좀 매매 많이 했죠. 여기서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해서 뭐 중간중간에 좀 사고 팔고 하면서 많이 모아가지고 뭐 직전 고점 근처 16,000원 근처에서 일단은 다 날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서 날리기는 여기서 다 날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좀 흐름이 좋았고, 지난번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도 지난번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넥스트 트레이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장 후반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올려치면서 마감되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 그래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이런 스타일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그런 스타일의 종목의 흐름이 좀 펼쳐졌고요. 자, AI 섹터를 바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다 온 마음 AI부터 하나하나 좀 봐보면요. 얘는 단일가가 있는 친구인가? 마음 AI. 일단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많이 실어놔서 일단 눌림을 어떻게 보이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좀 볼 것 같습니다. 3일선 올라오는 기준에서 좀 봐볼 수도 있는 거고요. 3일선 정도 생각을 해보고 좀 볼 것 같고, 마음 AI는 3일선 정도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BQ AI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 종목이라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종목을 알아야 뭐 매매를 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예 매매를 안 해버렸고요. 이쪽은 매매를 이스트 에이트는 이스트 소프트의 이제 그 자회사 줌 인터넷이었죠. 줌 인터넷인데 이스트 소프트의 대표이사도 지난번에 이재명의 국가위원회 AI 국가위원회에 참여했던 종목이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걸로 좀 올라간 거고, 그냥 돌파 여기 고점 돌파 시그널로 보고 들어가서 그 이후에는 매매는 안 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캡 두고 여기서 저항 받고 여기서 돌파할 때 사서 VI 들어가서 팔고, 딱 이 정도 매매를 했었고요. AI 쪽은 이거 말고도 크라우드웍스가 같이 올라왔는데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좀 다소 많이 올라와서 투자 경고 지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얘가 투경이 갔을 때 솔트룩스 후발로 올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솔트룩스는 약 수익 정도에서 일단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게 샀어요.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좀 사서 올라올 때 좀 팔고 약간 좀 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팔고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AI 국가위원회에서 크라우드웍스가 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후발 종목군들 끄집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쪽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안에서 이수, 페타시스, 두산, 파미셀 등 이쪽은 지금 타 종목군들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CCL의 두산, 지금 두산전자 필두로 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돌파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높더라도 차라리 두산이라든지 혹은 이수 페타시스를 좀 고민을 해본다든지, 이런 구간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려면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전제를 깐다면 프로그램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보면서 이쪽은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쪽은 매매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디웨이 퀀텀을 보면서 ICTK 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요. 저는 회원님들한테 이제 ICTK에 대한 말은 계속 좋다고 언급을 했어요. 뭐 이런 아래 구간에서는 항상 뭐 좋다. 양자를 산다면은 ICTK를 사라. 양자를 산다면 ICTK를 사라. 이 종목은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꼭 봐도 괜찮은 종목이고,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잘 들어가서 일단 가지고 있고, 내일 뭐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보고, 뭐 조선, 방산 뭐 이쪽은 영상을 하나 더 만들던가 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고용까지만 본다면 고용도 사실 구간이 저는 참 괜찮게 보는데, 지금 이슈가 워낙 뭐 AI라든지 반도체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의약품의 관세잖아요. 근데 얘도 의료용 로봇이다 보니까 지금 막 혼자 나홀로 튀어 올라가기가 좀 부담됐던 것 같아. 그 미국에서 나온 내용들이 소멸되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관심은 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계속 지켜는 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일단 지켜본 상태에서 볼 것 같은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저는 만약 이 종목이 한 차례 더 떨어지면 삼운봉이다 생각하고 눌림을 좀 받아볼 것 같아요. 삼운봉이다 생각하고 일단 발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맞죠. 그 신규 상장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로키드 헬스케어 오늘 아침에 신규 상장주였는데요. 요즘 신규 상장주가 나름 라이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쉽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아주 쉽다라고는. 어제도 그렇고, 어제 좀 올랐던 게 오가노이드 사이언틱스. 어제도 오가노이드 사이언틱스 매매를 어떻게 했더라? 얘는 약손절로 마지막에 좀 나왔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반 팔고 추가해서 끝에까지 몰아갔으니까 다 수익이었고, 여기는 본전이고, 여기서는 약손절로 끝나고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어제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긴 한데 그 첫 오전 타이밍 이후에 강하다가 종목군들이 죽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차라리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돌파짜리 들어가서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 돌파를 쳐서 들어간다든지, 또 다시 삼각 수렴을 하고 추세를 바꿨을 때 들어간다든지, 파동이 1, 2, 3, 4, 5, 5파동이 끝났을 때는 포물선을 그리죠, 종목이. 이때는 특히 주의를 해야 돼서, 이런 구간이 깨지면 절대 들어가지 않고 돈이 많이 터지는 자리, 적어도 저는 여기서 들어왔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여기가 시가니까 걸어놓은 거 체결돼서, 아, 깨지는데 이평선 떨어지고 있다, 안 본다, 이런 거 명확하게 그런 개인의 근거를 가지고 보면 그나마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은 강한데 조금 뭔가가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 안에서 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 안에서 오늘도 있었고, 어제 오늘 신규주 안에서 많이 놀았는데, 이런 근거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